자, 오늘은 먼저 4분기 실적 발표 기업들이 많으니까 한번 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 4분기 실적 발표 기업을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도 보여드리고 나쁜 종목도 보여드리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면 아마 이거 느끼실 거예요. 실적이 나쁜 종목들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조건이 안 되는 종목들, 오디션에서 탈락될 종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오디션에서 합격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이 종목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전혀 이런 걸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뉴스만 보고 재료만 보고 테마만 보고 또는 차트만 보고 뛰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실패를 피하는 가장 지름길은 그 기업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먼저 따져보고 나서 그런 기업만 골라서 오디션에서 탈락을 다 시켜놓고 잘하는 놈만 뽑아놓고 거기에서 1등을 가려내듯이, 요즘에 뭐 K-팝 오디션 그거 참 재밌잖아요, 그죠?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지만 다 보는 건 아니죠. 1차에서 전부 탈락시키고 또 2차 가면서 또 탈락을 시키고 그래서 자꾸 추려서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을 뽑아 나가는데, 주식 투자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뭐 노래 좀 한다고 무조건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일단은 기준을 정해서 요건이 안 되는 기업들은 죄다 탈락시키고, 그래도 기준이 되는 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봐서 더 좋은 종목 이렇게 골라나가서 자기가 투자할 기업을 선정하는 게, 이게 진짜 투자예요. 그 과정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종목들을 이제 주르륵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죠. 우리 이 기준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모르고 투자했을 때, 그죠? 우리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적어도 이익이 한 분기에 20억, 1년에 80억,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 해야 돼요. 또 지금 적자가 났더라도 과거에 그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고, 지금은 일시적으로 업황이 어려워서 적자가 났지만 앞으로 업황이 괜찮아지면 언제든지 그 수준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기업이 아무리 잘해도 평균적으로 20억을 유지를 못한다, 1년에 80억을 못 번다, 이런 기업들은 일단 우리는 이제 뒤로 제껴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 같으면 1년에 한 분기에 매출액이 1조 7천억 정도 돼 있고, 그럼 이 정도면 이제 거의 7조 정도 매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투자할 만한 이런 규모가 있는 거죠. 영업이익이 1000억이니까 이제 1년이면 4000억. 순이익이 790억인데 이 정도면 이제 8432에서 3000억. 1년에 한 3천억 정도 이윤을 만들어내야 그런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이게 내 투자가 제대로 된 투자지. 1년에 3억 버는 기업에다가 5억 주식 사놓고 올라가네 안 올라가네 이렇게 얘기하면 골참은 거죠, 그게. 그죠? 그래서 이런 자격 조건을 가지고 온다. 아까 만돈이 설명을 했죠.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업종 중에서 가장 좋은 부품주인데 그거보다도 성장을 더 잘하는 기업, 그러니까 더 좋은 기업이죠. 현대모비스 대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여기만 바라보면 투자할 마음이 싹 사라지죠? 뭐 안정성이 있느냐? 안정성도 없는 거죠. 어때요? 투자할 기업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기업들이 테마네, 뭐 차트네, 뭐 이렇게 호재네, 악재네 이러면서 이제 투자 종목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투자했다면 하는 거죠. 이런 기업은 뭐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시세를 움직이는 소위 작전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이게 적어야 돈을 덜 들이고 가격을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실한 기업일수록 개인들이 주식 안 사고 있는 기업일수록 이렇게 이제 시세를 움직이기 좋고, 그래서 이제 차트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서 급등을 시키고, 그러면 개인들이 우르르 딸려 들어가서 주식을 샀다가 나중에 몽창 망하고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애당초 그런 급등주를 바라보지 말고 조건이 안 되는 기업, 오디션 조건이 안 되는 기업은 처음부터 취급을 하지 말아라. 이름도 보지 말아라. 그죠? 분석하고 말 게 없잖아, 이런 거를. 나중에 조금 기업이 성장을 해서 좀 잘 되고 나서 그 K-팝에서 그러잖아요. 애들이 뭐 아주 어리고 막 이러면 좀 더 커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좀 더 커가지고 정말로 투자할 만한 기업이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아바텍, 예, 뭐 흐름은 투자 자격 조건은 갖췄지만 이거 보면 그렇게 좀 매력적이진 않죠. 아바텍하고 만도 어느 걸 둘 중에 고를래 하면 당연히 만도죠. 규모에서나 이 성장하는 성장 각도에 있어서나 어느 쪽에 봐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걸 선택할래 하면 여러분 당연히 만도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기업 자체로는 뭐 이 정도 수준이면 1년에 100억 정도 수익이 나고, 또 과거에는 이게 한 400억도 수익이 되고 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업황이 좋아진다면 관심을 두고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반드시 장비 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관심을 둘만 하죠. 이익이 갑자기 확 늘어났는데 이게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고 이랬어요. 이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한 분기만 자꾸 올랐다가 다음 분기에 다시 원래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기업이 실제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크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 뭐 주식을 살 생각하기보다는 기업이 왜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고 특히 기업의 이익이 갑자기 이렇게 크게 늘었는지, 그동안 계속 뭐 제로 수준에서 적자, 흑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 갑자기 확 변했거든요. 이게 다른 얘기로 하면 성적이 30등, 40등 하던 녀석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5등으로 확 뛰쳐 올라온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컨닝을 해가지고 올라온 건지 아니면 제 실력을 내서 올라온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크 시스템즈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매출하고 이익이 늘었는지. 그래서 이게 준비된 사업이 제대로 되면서 이렇게 매출이 늘면 이 투자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 기업은 그동안의 흐름들이 상당히 괜찮은 걸로 봐서 내용이 이렇게 나쁜 기업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NS 쇼핑은 하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 쇼핑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1194억, 영업이익이 149억, 순이익 62억 해서 이번 분기 이익은 좀 줄어들고 있죠. 영업이익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매출액은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케이스 매출액은 강하게 성장하는데 이익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기업이 시설 투자를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시설 확장이 끝나고 나면 요게 이제 신규 사업에서 이제 돈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살아나죠. 그래서 지금 연간으로 봐서는 퍼가 한 10배 정도. 그래서 이 기업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형태예요. 특히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는 거의 가장 독보적인 경쟁력이 강한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투자 관심을 둘 만한 기업입니다. 자격미달이죠. 한미약품은 작년에 그렇게 좋더니 실적이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아직 투자하기는 어려운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뭔가 저기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기술 수출에서 크게 실적 좋아지는 형태치고는 너무나 기업이 실적이 베이스 실적이 안 나오고 있죠. 이런 점에서 아직은 투자하기 이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코롱 인더스트리인데 이게 이제 의류 관련주이죠. 매출액이 크기나 이 크기로 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투자 기업인데 다만 성장성이 아직은 그렇게 뚜렷해 보이진 않죠. 물론 업황이 어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됐다가 이제 회복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기업도 장기적으로는 업황이 회복되는 업황 회복주 정도 보시면 돼요. 주가가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투자하는 것은 뭐 무난하고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비교 차원에서 보면 이 기업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있어서 우선순위는 둘 수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코롱생명과학이 우리 이제 처음에 이 기업 생명과학 이때 이제 투자 기업을 해서 이때 주가도 꽤 많이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이상하게 이익을 못 내고 이렇게 한동안 침체하다가 4분기에 매출액이 여기까지 왔는데 과거 최고치에 거의 뭐 70% 정도 치고 올라갔죠. 굉장히 불연속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업에 이익도 마찬가지로 40억 수준에 머물던 이익이 갑자기 58억으로 딱 올라오면서 이 기업 세워진 역사상 가장 많은 이익을 냈는데 이건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이제 기업을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 이런 기업이 나중에 급등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무엇 때문에 매출이 늘었는지, 어떤 경우는 합병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두 기업이 합쳐가지고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어난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합병인지 아니면 뭐 새로운 사업을 해서 이게 정말로 매출액이 확 살아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신규 사업에 의해서 합병 없이 이렇게 이제 매출이 확 뜨고 있는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주가는
그동안에 크게 못 올랐었죠. 과거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랐었죠. 요때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두고 이 상승을 봤었는데 그 이후에 기업이 크게 성장을 못했어요. 2015년에 한번 쫙 올랐다가 뭐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여기가 지지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수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실적 호전이 어떤 사업이 호전돼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지 요거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 위치예요. 이 생명과학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죠. 비즈니스 자체는 그래요. 메커스 매출이 늘어서 관심은 있는데 아직은 자격 미달이죠. 실적이 좋아진 후에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진테크 과거에 실적이 괜찮았던 기업인데 이때는 이제 성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걸 보면 이렇게 변동이 너무 좀 심하죠. 결국 우리는 이런 변동을 안 하는 기업 경영자가 사전에 알아서 저런 변동이 나오는 사업일지라도 그런 변동을 안 하도록 경영하는 기업을 원하고 싶죠. 그래서 뭐 투자 요건은 됩니다만 변동성을 감안하면 그렇게 매력적인 기업은 아니에요. 다만 뭐 트레이딩 하는 대로 관심을 두고 볼 수가 있겠죠. LIG 넥스원 5,900억에 220억 이익 내니까 뭐 자격 요건은 확실하죠. 여태까지 이익이 정체하다가 아직은 정체하고 있는데 뭐 주가도 아직은 뭐 싼 편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이제 다음 분기 이후에 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필요는 있겠네요. 4분기에 매출액은 늘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이익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게 이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 퍼가지고는 이 투자 매력이 없는 거거든요. 성장을 안 하는 기업이 퍼가 16배다, 19배다 이러면 이게 우리가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익이 증가로 돌아서고 매출이 연속 증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퍼가 이보다 좀 낮아지면 이때는 충분히 관심을 두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격 미달이죠. 대유 우리가 이제 그 대유신 소재하고 대유 에이텍 있죠? 대유 에이텍을 관심을 뒀었는데 한 3년 됐죠? 근데 생각보다 주가가 안 오르고 계속해서 이제 원래 우리 했던 가격보다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대유 에이텍의 자회사가 대유 위니아예요. 만도 위니아에서 이제 이게 인수를 해서 대유 위니아인데 이게 이제 그동안 실적이 낮았다가 이제 이게 위로 움직이고 있죠. 이게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대유 에이텍의 실적이 엄청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유 에이텍과 대유 위니아 요게 이제 관심이고 앞으로 아마 주가가 이제 상승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또 하나 대유 신소재는 지금 이름 바꿨는데 대유 신소재는 저축은행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저축은행의 실적이 이제 변동이 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주가가 크게 못 오르고 있는데 올해 저축은행이 이익이 1조 원이 넘었어요. 여태까지 가장 많았을 때가 한 6천억 정도밖에 안 해요. 여태까지. 근데 올해 이제 그 저축은행들의 작년에 저축은행의 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아마 대유 그 신소재 얘도 이제 아마 이익이 크게 늘어날 걸로 알고 그래서 대유그룹 전체가 아마 올해는 이익이 호전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지고 계신 분 있죠 지금도?
대유위니아는 그동안 대유위니아는 소개 안 드렸었죠. 대유위니아는 상장을 한 이후에 주가가 줄곧 하락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쭉 가지고 있던 분이라면 월봉에서 시가 3선 넘어서 움직이면 그때부터 상승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뭐 실적 보면 여기서 매수도 이제 나쁘지 않죠. 대유 에이텍이 뭐 이렇게 이게 소개를 이렇게 드렸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다 조금 더 내려와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도 대유 위니아 실적 호전된 걸 보면 이렇게 움직일 때가 된 것 같다. 그죠? 이 10년 평균인데 여기 10년, 5년 평균 지지선이 돼서 아마도 올해는 이렇게 움직임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유 플러스는 이제 대유 신소재죠. 대유 신소재는 그 알루미늄에 탄소 나노튜브를 합금을 해서 알루미늄보다 훨씬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이런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바로 이제 그런 사업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전기차 또 연비가 높은 차를 만들면 차체를 가볍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두었던 기업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여태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이제 뭐 이때 관심을 두는데 지금 뭐 여기에 머물고 있으니까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하락해 있으니까 이제 저기인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저축은행이에요. 저축은행이 그동안은 뭐 실적이 별로 안 좋다가 작년부터 실적이 굉장히 호전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 기업도 함께 실적이 호전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달이죠? 사실은 이렇게 보면 투자할 만한 기업이 그렇게 많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업의 이런 펀더멘탈을 모르면 이런 기업들 다 투자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 결과 KT 서브마린도 아직까지는 뭐 이런 사업성을 보여주지 못하죠. 뭐 기업이 이익이 성장을 하지 않는데 이런 기업 가지고 거기서 큰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수익을 기대하는 게 쉽지가 않죠. 미코 아직 영업 순이익이 발표되지 않았죠. 그냥 영업이익을 여기다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다 무시해요. 무시고 영업이익이 74억, 매출액이 419억, 그러니까 연간 2천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거의 한 250억 이상 나오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이면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둘 수 있는 이런 자격 요건이 되는 기업이고, 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성장이죠. 성장인데 기업이 이렇게 이제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고, 매출 늘어날 때 이익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은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이 안 늘어나고 이런 기업이 있어요. 어떤 기업이냐면 의린 기업. 삼성전자가 갑이라면 의린 기업이 있잖아요. 의린 기업은 매출액은 잘 늘어나는데 이익이 안 늘어나요. 왜? 매출액이 늘어가지고 이익을 좀 벌면 납품 단가를 계속 다운시키는 거예요. 갑이. 그런 기업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돈은 못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에 적당하지 않아요. 어떤 기업이 매출액이 일어날 때, 증가할 때 이익도 늘어나느냐? 자기가 어느 정도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 경쟁력 같은 기업이에요. 자기가 가격 결정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기업은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 기업의 생사가
자기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은 이제 주식 투자에서도 깊이 그런 종목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매출액이 증가할 때 이익이 함께 증가해주는 기업은 이런 기업이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물건을 팔거나 살 때 가격을 결정할 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이제 앞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성장률이 전년비 40.1%, 평균 잡으면 한 16% 됐는데 최근 상승이 상당히 돋보이죠. 역사상 신고가. 이 기업이 생겨난 뒤에 가장 많은 이익을 냈고 생겨난 이후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는 작은 기업은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관심이 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를 보면 실적이 좋아지면 20월 평균선이 이렇게 가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20월 평균 위로 올라왔고 이제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기업이 성장 속도가 여기라면 주가가 빨리 올랐다가 다시 너무 올랐으니까 내려오고 빨리 올랐으니까 내려오고 빨리 올랐으니까 내려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렸죠. 기업이 성장하는 속도, 주가가 오르는 속도, 이 속도가 같지 않기 때문에 상승했다, 이격 조정, 상승했다, 이격 조정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 추세 전환, 첫해 상승, 올해 또 상승 이렇게 상승하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갈 성장주입니다. 이런 성장주들은 여러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잘 관리를 하시면 되죠. 모처럼 성장주가 나왔는데 저 한 번도 좀 못 본 기업이거든. 저는 이게 오디션 조건이 안 되는 종목은 아예 기업을 안 보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은 이제 기업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는 기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 아니래도 뭐 투자할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조건이 갖춰져 있을지 않을 때는 뭐 기업들을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궁금하면 이게 상장 기업 분석을 얼른 가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장 기업 분석을 보면 기업의 매출액, 순이익 자격 요건도 있지만 신용등급 자격 요건도 있죠. 적어도 이제 이게 이쪽보다 커야 되고 여기도 이쪽보다 커야 좀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죠.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등급이 이 아래쪽 낮은 쪽에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기업을 아주 세심하게 분석하지 않고 투자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아예 투자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업은 반도체, 정밀, 세정, 공정부품, LCD 개조, 재생, 수리. 그래서 LCD 이런 투자와 관련된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 반도체, LCD의 부품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이제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 한국과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투자가 확대되는 시기에 이 기업도 실적이 좋아졌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투자가 이제 줄어들면 실적이 이제 줄어들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현대 홈쇼핑인데 이거 뭐 사업 자체는 안정적이죠. 성장이 좀 낮아요. 7% 정도밖에 성장이 안 일어나죠.
1년에 한 7% 성장이기 때문에 갖고서 오래 가져가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이런 주가 수익 비율이 아주 쌀 때 10배 이하로 내려와서 매우 쌀 때 사가지고 있다가 이제 적정 가격쯤 되면 또 팔고 이렇게 투자하는 기업이에요.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면 7% 정도 이익은 나는데 우리가 가져가기는 조금 부족하죠. 그 정도 가지고는 손해는 안 나요. 장기를 보유해도 손해는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쌀 때만 샀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차면 그냥 팔고 또 다른 기업 투자하고 이런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이 유통업은 전체적으로 성장이 낮아요. 백화점도 이제 끝났죠. 백화점 끝나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저쪽 아웃렛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런 유통시장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신주도 성장이 끝나서 이제 우리 투자 대상에서 제외, 비즈니스 사업성에서 통신주는 이제 투자 대상에서 제외, 또 유통업도 거의 뭐 그런 편이에요. 그러나 이제 롯데 쇼핑처럼 엄청난 빌딩을 지어가지고 성장 동력을 마련을 하면 그런 경우는 예외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INC 재밌죠?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하고 그동안 뭐 이때는 뭐 볼 게 없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서서 이렇게 이제 치고 올라가니까 눈을 부릅뜨고 이제 기업이 왜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매출액 영업이익 26억, 순이익 30억, 뭐 충분하게 자격 요건이 되는데 성장성이 엄청 높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업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연구해야 되는 기업이에요. 자, 주가는 보면 계속 하락하다가 드디어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되고 있죠. 관리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인데 펀더멘탈을 보면 이제 관리를 벗어날 모양이 만들어져 있죠. 관리 종목이니까 아물도 구슬도 보지 않고 위험하게 생각했던 기업인데 그런 기업이 이익을 크게 내면서 자기가 이제 번 돈으로 이자 갖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 관심 쓸 필요가 없어요. 좋아지니까. 대신 기업이 왜 좋아지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는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서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는 게 확실하면 지금 매수해요. 오늘 18% 상승을 했네요.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변화예요. 어쩌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턴 어라운드라고 해요. 돌아서 나오는 거죠. 턴 어라운드. 실적이 나빠지다가 좋아져서 나오는 턴 어라운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인 상승 매력이 큰 기업일 수가 있어요. INC INC 테크놀로지 과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쪽이니까 지금 아직은 투자 대상 제외죠. 여기도 이제 투자 대상 제외예요. 이거는 이제 4분기 흑자가 반영되지 않고 과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투자할 수 없는 기업이었죠. 없는 기업이었는데 4분기 실적을 보면 기업이 현격하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왜 나타나는지 또 앞으로 그 실적 개선이 계속 진행되는 것인지
요걸 이제 체크를 해서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 같으면 주식을 얼른 사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시스템 반도체하고 이런데 여러 가지로 뭐를 공급하는가 봐.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꼼꼼하게 체크해서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INC 테크놀로지는 제가 기업 분석을 한번 쭉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이런 기업이 턴어라운드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실적 차트는 정말 멋있죠. 정말 턴어라운드라는 단어를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예, 괜찮아요. 거기다가 이제 매출이 아주 급등했는데 한 분기만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뭐 이런 속도로 이렇게 성장이 나와준다면 이거 뭐 대박이죠, 뭐 이거. 이 이익에서 퍼가 4.3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이 이렇게 된다면 대박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증가를 하면 이게 퍼가 아닌 3배, 2배 이렇게 낮아질 텐데 퍼 3배면 이게 이제 주가는 5배 상승이잖아요. 퍼 2배면 10배 상승이니까 7배 상승이니까 그래서 이 기업의 실적이 급증하면서 이제 좋아지는 경우에는 이게 뭐 이익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몇 배씩 상승하는 이유는 그런 데 있어요. 자경미달이죠. 아이크래프트. 이거 보세요. 이게 사업이 성장하는 사업이지 아닌지. 가장 중요한 건 성장이에요. 성장 나가는 기업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장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리 잘해봤자 이익은 10억, 아무리 잘해봤자 뭐 이거 20억 안쪽에서 이게 평균 잡으면 10억 이 정도 나오는 거. 이건 투자할 가치가 전혀 없다. 자격이 안 된다. 이거를 여러분이 얼른 깨달아야 돼요. 오송 LXT 아직은 볼 때가 아니죠. 이게 또 자격미달이죠. 이 안목을 길러야 돼요. 이게 투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오디션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여러분들이 심사관이 돼서 이걸 얼른 판단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아예 연구고 여기에 시간을 들이는 게 아깝잖아요. 뭐 차트를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아까운 시간이에요. 이런 것들은. 관심은 가죠? 매출이 늘어나니까. 좀 더 커야 되겠죠? 네. 좀 더 큰 뒤에 봐도 돼요. 이 정도 되면 관심 두고 이게 이제 땅을 박차고 올라온 새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관심 두고 기업을 분석해 볼 필요는 있는데 적어도 투자를 하기까지는 좀 더 기업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더 확인돼야 된다. 미달이죠? 전에는 굉장히 좋았던 기업이에요. 매출액 증가할 때 이익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도 엄청 잘 올라왔던 기업인데 이게 이제 전자부품 회사라 그런지 갑한테 배신을 당했는지 쫙 실적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갑이 아닌 기업은 이런 위험성이 항상 있어요. 갑이 아닌 기업, 특히 기술 발전이 빠른 업종, 첨단 업종, 혁신 업종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성장을 잘 하다가도 이렇게 이제 내리박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기업을 선호하고 작은 기업을 이게 조금 더 이제 덜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큰 기업은 이게 단기간에 실적이 이렇게 확 나빠지는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 근데 이제 작은 기업은 언제든지 이게 될 수 있거든요. 납품하던 이런 그 사용자 측에서 제2의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매출 절반을 딱 옮겨버리면 이게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건데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여하튼 이것이 바닥에서 이제 실적이 감소 끝나고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둘 만한 기업입니다. 이라이콤이 과거에 굉장했던 기업이죠. 이라이콤이 1회 성장이 됐던 기업인데, 거기서 이제 이게 실적 유지 평균선인 20월 평균선이 깨지고 나니까, 깨지면서 기업의 매출이 확 줄어들으니까 그냥 왕창 내려오죠.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는데 실적이 호전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실적이 호전되면 주가가 이제 이게 내려오면서 이거 이제 만나서 올라가죠. 실적 평균선을 이제 치고 올라가겠죠. 주가도 역시 시가삼선을 끊어서 올라가겠죠.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변화를 줄 만한 가능성이 엿보이는 시기예요. 그냥 지금부터 이제 연구를 하면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죠. 뭐 지금 당장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기업이 왜 매출액이 줄면서 이익이 급감을 했고, 지금은 왜 매출액이 살아나고 이익이 살아나는지 요 원인을 여러분이 분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앞으로도 매출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NC소프트, 게임주 중에 1등이죠. 경쟁력 1등. 성장성이 좋죠. 좋죠.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 뭐 원재료 없이 돈을 버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요즘에 젊은 애들이 다 게임하니까 비즈니스는 맞다란 말이에요. 그죠? 비즈니스는 최고 좋은 그런 비즈니스죠. 그래서 이제 NC소프트는 비즈니스 업종 중에 경쟁력이 가장 강한 업종 중에 하나니까, 이게 이제 비즈니스 확인, 경쟁력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요 성장성 확인 다 갖춰졌죠? 여기에다가 이제 가치만 저평가되면 되는데, 이제 퍼가 한 24배 되니까 싸면 뭐 무조건 사고, 지금은 24배라도 1년에 20% 매출의 55% 정도 성장 나오면 뭐 이런 것 같으면 퍼가 24배라도 그렇게 비싼 기업이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BCG V를 갖춘 완벽한 투자 종목이죠. 이게 장기 투자 종목이죠. NC소프트.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장했다가 조정받았다가 이제 샥 치고 올라가는 거죠. 쫙 치고 올라가는 거죠. NC소프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투자인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못 가는 이유는 지금도 주가가 사실은 싸진 않아요. 퍼 24배니까. 그래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실적 회복되는 거 봐가면. 그렇지만 주가가 뭐 퍼가 15 정도로 이렇게 싸지는 경우는 없어요. 20배 이상에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시가 삼선만 따라서 여러분들이 차분히 투자를 하면 되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은 이 비즈니스 사업성이 좋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게 주가가 좋다가 나쁘고 좋다가 나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NC소프트, 아까 봤던 컴투스, 이런 기업들이 게임에서 경쟁력을 가진 성장주들이에요. 어때, 이렇게 설명드리면 재밌나요? K-팝 오디션처럼 재밌나요?
이게 투자의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이게. 응? 이게 우리는 여태까지 투자해야 될 종목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냥 기업이 뭐 호재가 나오면 사고 테마가 붙으면 사고 차트가 좋으면 사고 그랬었잖아요. 누가 사라 그러면 사고. 근데 그게 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내가 투자하는 대상이 주식을 사서 장기로 가져가면 돈을 벌어주는 기업이냐 아니냐 이것들은 판단을 해야죠. 구분을 하고 판단을 해야죠. 그게 대부분의 투자들은 안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뭐 지루한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개드리는 이유는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기업은 투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지 어떤 기업은 가서 내버리고 어떤 기업은 가져가야 되는지 또 그런 기업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그거를 이해하도록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디션 기업 오디션 이거를 한번 쭉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에서 그 기업을 보는 안목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그러고 나면 투자가 아무래도 좋아지죠. 옛날하고 달라지죠. 비트 컴퓨터 아직은 뭐 자격 요건 미달이죠. 3일 이런 게 있으면 절대 투자하고 싶지 않죠. 급등 나와도 투자하고 싶지 않죠. 이것도 한물 같죠, 그죠? 매출액도 크고 이익도 많은데 그런데도 이 기업이 성장이 없다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업 규모는 뭐 충분하죠. 우리 규모로 충분한데 뭐 이게 성장이 없고 BCG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SK가스 매출액이 쫙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익이 쫙 늘어나죠. 영업이 뭐 4분기 약간 줄어있는데 그러면서 퍼가 3.5배, 5.3배 이러니까 이 기업이 작년에 1조 2천억짜리 공장을 신설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가동이 들어갔는데 그거 생각하면 앞으로 이렇게 이익 나오는 건 뻔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기업이 퍼가 5.9배, 뭐 7.7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뭐 노다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은 사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비즈니스 성장성 다 갖춘 기업이 V까지 갖춰졌는데도 올해 주가 조정받았죠. 같이 투자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왜 이렇게 성장성도 좋고 기업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빠져?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빠질 수 있어요. 왜? 주가는 이격 조정을 맞춰서 움직인다.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상승하고 실적이 나쁘다고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라 주가와 실적 변화의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리듬을 맞추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하게 상승했다, 조정받았다. 이게 가치가 저평가돼서 조정받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리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서핑하는 것처럼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파도 타기. 대현 계절 변동이 굉장히 큰 의류줄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익 늘어나는 걸 보면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이익은 안 늘어나죠. 이런 기업은 뭐 싸다고 해서 물론 이제 한 번 매매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쌀 때 샀다가 이제 제값 오면 팔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가지고 보유하거나 이런 게는 부적당한 기업이에요. 태경산업 이 기업은 이렇게 이제 이게 경기가 나쁘니까 실적이 나쁘죠. 경기가 이제 좋았을 때는 2007년 좋았을 때는 실적이 꽤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실적이 계속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죠. 아마 앞으로 이렇게 이익도 늘어날 거예요. 이 기업은 심팩메탈러지, 태경산업, 또 동일 뭐 있죠. 동일
그 다음에 이제 동부메탈, 옛날에 동부메탈인데 지금 팔렸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기업의 비상장 기업인데, 이게 뭐냐 하면 철강을 만들 때 여기에다가 이제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 탄소를 넣어요. 탄소. 그래야 철이 단단해져요. 탄소는 이제 그냥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망간이라는 원소기호 M맨이라는 망간에다가 이제 합금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그 용광로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에서 화공약품이 매일 쓰이는 것처럼 이 망간 합금은 철강회사 용광로에 매일 쓰이는 그런 재료예요. 사람이 밥 먹듯이. 그래서 비즈니스 특성이 상당히 좋은 쪽이에요. 매일 쓰니까. 그 중에 동부메탈이 가장 경쟁력이 좋고, 나머지들은 비슷비슷한데, 태경산업, 심팩메탈러지, 동일산업, 뭐 이 세 가지가 비슷한데, 여태까지는 이제 철강 산업이 거의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최근 철강 산업이 살아나니까 매출이 먼저 늘어나고 아마 이익도 아마 머지않아서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봐둘 산업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경기 민감성이 강하죠. 이게 음식료처럼 매일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장기 성장성이 있어요. 경쟁력이 강한 기업은 속도가 이렇게 가죠.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속도가 좀 만만하게 가고, 그랬다가 이제 경기가 나빠지니까 실적이 이렇게 좀 내려와서 10년 평균에서 지지받고 이제 다시 올라갈 때 그게 매수 위치예요. 그렇죠? 보이죠? 이게 여러분 보면 10년 평균 260조 여기 태경산업 동일산업도 이제 그런 유형이에요. 동일산업 이렇게 이제 움직이죠. 여태까지는 철강 경기가 좋았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철강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정체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철강 경기 회복되면서 서서히 이제 상승 가요. 철강하고 같이 움직이는 업종입니다. 심팩 메탈러지라는 기업도 있죠. 여기가 튀어나오냐? 네, 심팩하고 메탈러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2007년, 8년 이때 이제 기업이 신규 공장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공장 투자해놓고 재미를 못 봤죠. 철강업황이 나빠지면서. 그랬다가 작년 철강 경기가 좋아지니까 드디어 주가가 시가삼선 2로 올라왔죠. 이거는 이제 실적이 감소 추세에서 성장 추세로 전환을 의미하죠. 추세 전환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이제 시가삼선 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 위치죠. 지지선이죠. 20개월 평균선 2로 올라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이제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자리예요. 이게 심팩메탈러지, 태경산업, 동일산업이 같은 비즈니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개를 나란히 비교해 놓고 매출액, 또 매출액 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 다 비교해 보면 그 중에 어느 기업이 제일 좋은지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서를 매겨놓고 거기서 골라서 투자하면 되고, 또 순서가 다른 기업 간에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먼저 가는 게 있고 뒤때가라 가는 게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 순서에 따라서 교차 매매를 해가지고 시간차 공격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기업은 함께 묶어서 잘 봐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게 주식을 그래도 한 10몇 년 하니까 이런 걸 알지. 모르는 내용이죠, 그죠? 올해 가치 분석을 해 보니까 이걸 알아요. 주식을 뭐 20년을 해도 차트 보고 매매하면 이런 거 다 몰라요. 그러나 기업 가치를 파고들면서 10년 이상을 하면 기업들을 왜 보니까 이게 이제 다 아는 거죠. 뭐 애기들이 없어서 그런지 아가방이 영 성장을 못하죠.
고려아연은 흐름이 꽤 좋은데 실적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빠졌어요. 찬스죠. 이 아연 가격이 작년에 한 70% 올랐어요. 70%. 요 고려아연은 금하고 은이 매출액에 이게 금강 음강 다 하거든요. 매출액이 한 40% 되고 나머지 한 60% 이상이 이제 아연, 징크죠. 이 아연을 생산하는데 아연은 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아연 가격이 작년에 한 70%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이 꽤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 대형 기업이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 이익도 이렇게 금속 가격이 안 오르면서 이렇게 움직였다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주가도 지금 한 11배, 13배 이 정도면 싸죠. 성장 이렇게 나오는 기업이 이 정도 하면 굉장히 싸죠. 매출액이 32% 성장에 영업이 83% 성장인데 주가를 뺐거든요. 이게 찬스죠. 그러니까 고유라야는 매수해서 가져가면 되고 이 기업은 뭐 이 광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20, 30년 또는 4, 50년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려아연하고 영풍 이게 같은 계열이죠. 이런 기업이에요. 이게 이제 세계 경기가 순화되니까 이렇게 된 거고, 세계 경기 가파지면 또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기업은 평생 가져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언제 사느냐? 이게 달 때 사면 되는데, 이게 900일선에 다 꼬리 박았죠. 실적 발표되고 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이제 실적이 나빠서 빠진 줄 알고 갖고 있던 식 팔기 쉬운데, 얼른 사야 되죠. 길게 가져가도 되는 기업이에요. 또 금 가져가는 거 똑같아요. 이 기업은 금을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해요. 금 재련하고 생산하는 기업. OCI는 4분기 실적은 네, 4분기 실적은 오히려 나빠졌죠. 그래서 이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연간으로는 흑자예요. 근데 이제 이게 OCI가 만드는 게 아니라 태양광을 만드는데 쓰는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있거든요. 실리콘을. 근데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아마 올해 들어서 작년 한 12월부터 상승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실적은 나빠졌지만 폴리실리콘 가격을 보면 다음 분기 이후에 흑자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는 오히려 이제 미래를 반영하면서 올라요. 그러니까 이 실적하고 주가 관계는 지난 실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다음 실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BH라든지 인터플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작년 4분기 실적 보면 전부 적자가 매우 큰 기업인데 2017년 들어서 이게 애플이 거기다가 이제 그 플렉시블 저기를 PCB를 공급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애플 물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BH나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아주 나쁜데도 불구하고 올해 주가가 매우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과거 실적이 아니라 미래 실적을 미리 반영하는 경우예요. 한번 볼까요? BH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뭐 기업이 거의 망가지는 형태잖아요. 여태까지는 굉장히 좋았다가 실적 나빠지면서 뭐 이익이 이렇게 곤두박질 쳐서 적자가 딱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금방 망하겠네 이렇게 생각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희한하죠? 네? 작년 7월부터 이게 주가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 실적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잖아요. 이게 바로 과거의 실적은 나빴지만 애플이
세계에 어마어마한 물동량을 갖고 있는 애플이 아이폰에 쓸 PCB를 공급해달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의 실적을 반영하면 이게 오르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우리 잘 모르죠. 알면 투자하기 좋은데 잘 몰라서 이제 못하는 경우.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리 지금 실적이 나쁜 기업을 미래의 실적이 어떻게 된다는 것만 분석해내면 거기는 대단한 투자 찬스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 상태 자기만 하니까. 그래서 IT 기업 중에는 실적이 굉장히 나쁜데도 이로 인해 치고 올라가는 기업이 이렇게 부품주들이 있는데 이런 부품주들은 되게 이런 그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인터플렉스나 BH 또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바로 애플하고 관련돼서 이제 움직이는데 그 외에도 뭐 몇몇 기업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OCI도 과거 실적은 그닥 좋지 않지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적자로 발표가 됐지만 오히려 연간 실적이 플러스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7.19%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실적을 나타내는 평균선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실적이 좋다가 이때부터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여기 이제 끊고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 실적 평균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죠. 기업이 달라진 거죠. 여기하고 여기는 다른 기업이에요. 양상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실적이 줄어드는 쪽으로 움직였지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빠지고 좋아지고 여기서 이 변곡점이니까 이게 투자하기 좋은 찬스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이제 퍼 같은 거 안 따지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비즈니스의 변화를 보고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퍼를 안 따지는 이유는 기업이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감기 걸려서 아직 뭐 투수가 감기 몸살 심하게 알아가지고 이게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 연봉을 확 깎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스토리가 상당히 재밌지 않아요? 종목마다 재밌는 스토리가 있죠, 그죠? 한미사이언스도 뭐 실적이 영 안 나오고 있어서 이런 상태면 아직 관심 두면 안 돼요. 한미약품도 그렇고 SK바이오랜드가 옛날에 이제 우리는 이 바이오랜드가 이 질병을 진단하는 그 반도체 그 칩, 단백질 칩을 만들어서 이제 의사가 진단하는 거 칩만 딱 꽂으면 이게 무슨 병이 있다 이거 알아내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관심을 두고 이때는 이제 수익이 꽤 나는 시기였는데 그 이후에 성장을 못하고 그냥 정체해 있네요.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성장이 살아나고 있어요. 아마 매출이 살아나는 걸로 봐서는 이제 마진이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 매출은 계속 하니까 이게 이제 이익이 되면 여기서 이익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다시 투자할 시기가 됐어요. 아마 이 시기에는 아마 투자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기업이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이게 이익이 안 늘게 돼 있죠. 매출은 늘어나는데 그랬다가 이제 마진이 늘어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퍼가 13배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싸죠. SK그룹이
핵심 기업이 이제 텔레콤인데, 텔레콤이 성장 동력을 잃었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 뭐 스마트폰 보급률이 75%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이익이 늘어나기 힘들고. 그래서 자꾸 성장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성장을 하는 전략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올해도 뭐 많은 기업을 인수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뭐 도시바도 하이닉스가 인수하려고 그러고, 이런 바이오랜드도 인수하고 여러 군데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뭐 기업이 투자하면서 이제 실적이 잠시 줄었다가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5년 평균, 10년 평균 아래로 내려갈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뜰 때예요.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이에요, 지금. SK 바이오랜드. 여기 260주, 900일, 이게 5년 평균선에서 지지받아야 되는데 조금 더 내려왔어요. 오버한 거죠. 10년 평균선 지지로 이제 이렇게 상승.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서 끝나는 거예요. 매수 기업입니다. 바이오랜드. SMCNC 좀 더 커야 되겠죠? 기업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규모는 좀 더 큰 다음에 봐도 되겠죠? 볼 게 없는 기업이죠. 아직은. 이것도 그렇고요. 헬로비전은 뭐 실적이 꽤 괜찮았던 기업인데 규모도 괜찮고 일시적으로 아마 이건 일시적일 거예요. 일시적으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실적이 나빠졌다고 해서 주가가 확 빠지면 그거는 찬스가 돼요. 이런 기업은. 왜냐하면 또 한 분기 지나면 게 다시 원하는 대로 회복이 되거든요. CJ그룹의 헬스케어 관련주인가? 헬로비전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KCI 이상적인 성장주죠, 그죠? 이런 성장이 나오려면 BCG를 다 갖춰야 돼요. 이게 작은 기업이면서 매출액이 123억이니까 이게 뭐 거의 이게 오디션에 합격할까 말까 하는 그런 자격 기준 경계선에 있는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업 나름대로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 투자가 가능한 기업이에요. 퍼가 12.2배니까 뭐 매수하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겠네요. 이런 기업이 나오면 여러분 꼭 기업을 확인해서 이제 살펴두세요. 그죠? 기업이 작다 보니까 이제 크게 성장을 하지 않았는데, 특히 2013년부터 이제 성장 국면에 들어섰고, 이렇게 성장해야 될 기업이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저평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갈 기업이에요. 60개월 평균선, 260주 평균선, 이게 매수 위치입니다. 이게 큰 상승을 안 하지만 상당히 재밌게 상승을 하고, 또 이게 오를 때 이런 기업이 또 특성이 있죠. 이런 기업은 오를 때 한 해에 급등하는 특성이 있죠. 바닥치고 나서 움직일 때 계속 조정받다가 오를 때는 순간적으로 확 치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승 한번 맛보면 짜릿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 보면, 여기서 보면 2,500원 하던 게 착 치고 올라가면 순식간에 17,500원 갔으니까 이게 몇 배입니까? 7배 그냥 팍 치는 거잖아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여기도 그런 거고, 여기도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1,300원 하던 게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6,200원 올라갔죠. 5배 탁 튀었죠. 여기 크게 하락한 뒤에
여기 1,700원 하던 게 5,400원 올라갔고, 여기서도 2,600원 하던 게 여기까지 올라와서 17,000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 바닥졌다가 위로 치고 오를 때 대단하게 강하게 움직이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관심 들만해요. 이런 기업은 뭐 짧은 시간에 얼른 먹고 또 뭐 다른 기업 투자할 수 있어서 좋죠. 일단 사업이 뭔지부터 꼼꼼히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SK머티리얼즈 꾸준하게 잘 상승을 하고 있죠. 이번에 뭐 조정받아서 다시 매수 위치 된 것 같아요. 우린 3만원부터 시작해서 50만원 목표로 가고 있는데 뭐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이제 움직이니까 갔다가 이격 조정 받으면 언제든지 매수해요. 일봉에서는 이격 조정 받았는데 월봉은 글쎄요, 이게 좀 내려갔다, 연중에 좀 내려왔다 갔다 갔는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이죠. 이것도 재료를 공급하는 기업이라서 음식료와 똑같아요. 화학 공장에, 반도체 공장에 재료를 공급하는 거죠. 아까 철강 공장에 재료 공급하는 것도 비즈니스가 좋다고 했는데, 화학 공장, 반도체 공장에 재료 공급하는 기업도 비즈니스가 엄청 좋은 거예요. 먹는 거니까. 반도체 공장이 매일 먹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갖춘 투자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달 동화기업은 목재를 하는 기업이라서 이건사람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죠? 1,700억 분기 매출에 160억 정도 이익 나니까 여기 순이익 발표를 하지 않았네요 아직.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돼 있는데 퍼가 한 7배 정도 되니까 상당히 싼 가격에 와 있어요. 매수 위치 돼 있죠. 딱 그쵸? 이거 내려와서 매수 시작돼 있잖아요. 왜? 퍼가 싸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싸게 거래 안 되는 기업이죠. 이 기업도 상당히 쌈박하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죠. 이게 성격 같은 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틀리잖아요. 어떤 기업은 이렇게 움직여요. 어떤 기업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주가의 성격이에요. 주가가 무슨 성격이 있나? 있어요. 왜? 주식을 가격을 관리하는 사람의 성격이 그 주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주식마다 임자가 있어요. 주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세력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의 성격이, 어떤 사람은 아주 차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 급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주가가 주식을 관리하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하락시킬 때는 정말 지루하게 1년, 2년, 3년 해놓고 올릴 때는 확 치고 올라서 이게 뭐 1년 안에 끝내죠. 여기도 조정받을 때는 정말 지루하게 1년, 2년, 3년, 4년, 5년 해놓고 올라갈 때는 착 치고 올라가죠. 2,500원짜리를 4만원을 만들어 놨으니까 15배를 그냥 올려놨죠. 그것도 2년 사이에. 그죠? 1년, 2년, 3년 사이에. 요 3년 사이에 이게 가격 끌어올리는 거를 15배로 올리는 거예요. 이 성격이죠, 이게. 여기 이제 매수 위치 딱 됐으니까 또 한 번 이제 한번 탁 칠 때를 기다려가지고 시간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수렴하는 동안에. 그래서 차분히 분할 매수로 물량을 늘려내면 나중에 움직일 때 강한 상승이 나오지 싶어요. 이것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오디션 합격.
미달, 불합격, 제이준, 이거 좀 연구해 볼 기업이에요. 실적이 계속 망해가던 기업이 갑자기 확 좋아지고 있는데, 아마 기업을 새로 인수를 했거나 이렇게 합병을 했거나 아니면 우회 상장이 됐거나 이런 케이스일 가능성이 있어요. 주가는 그동안 쭉 그렇게 내려왔죠. 아직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기업이 전혀 다른 기업으로 변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내용이 승리님에게 그 제이준이 중국 화장품입니까? 아, 그렇구나. 하여튼 그 실적 흐름들을 이제 보고 이게 이제 상승으로 움직이면 그때 이제 관심 두고 가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은 사람들이 보면 이게 완전히 이제 금방 내일 모레 상장 폐지되겠구나. 아주 중환자가 이제 내일 모레 장내 치를 일만 남겨놓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기업은 이게 그런 기업도 막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을 보면 뭐 살아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2분기 정도 실적 좋아진 걸로 봐서, 그죠? 한 분기, 2분기 연속 좋아지고 있는데 한번 기업에 투자를 해볼 만한 기업이에요. 투자하기 전에 기업의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십시오. 부실 상태에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나서 확신이 들면 그때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분기에는 좋고 이번 분기에는 조금 실적이 나쁘고 왔다 갔다 하네요. 분기별로 이제 매 분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일단 계절 변동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흐름이 좋아지겠죠. 평균으로는 막 이 정도 1600. 경기 민감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함께 좋아질 거예요. 자경 미달, 이거 뭐 기업 아무것도 없네요. 통신주는 매출은 늘지만 이익이 안 늘죠. 그래서 이게 투자 자경 미달이에요. 이게 뭐 6배 이 정도 되면 샀다가 12배 되면 팔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트레이딩은 가능한데, 뭐 배당 받고, 그죠? 주가 확 빠졌을 때 샀다가 이제 배당 받고 그런 정도의 매매는 가능한데 가지고 장기 투자할 기업 아니에요. 미달, 이거는 이제 아직 아니죠. 불합격. 좀 이거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 매출액이 증가하고 뭐 이익도 어느 정도는 유지되는 형태인데 관심을 두고 점검을 해볼 정도지 이렇게 뭐 아직 투자하거나 그러기에는 아직 이른 기업이다. 신규 상장 기업이니까 한 몇 분기 정도 지켜봐야 되죠. 일단은 자격 요건은 돼요. 그러나 신규 사업은 상장한 후에 돈이 많은데 그 돈이 돈을 못 버는 돈이죠. 그래서 이제 상장하고 나서 신규 투자를 하게 되는데, 투자하면 실적이 나빠지니까 상당 기간 기다려 봐야 돼요. 미달 불합격. 불합격인데 요거는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죠. 아직은 관심 둘 때가 아니에요. 불합격이에요. IMC
이거는 아주 대박 조짐이 있는 기업이죠. 이렇게 가는데 뭔가 획기적인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YMC 이런 기업은 대단하죠. 매출액이 239% 성장.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죠. 한 번 성장했다가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물론 이게 다음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평균 잡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무섭게 성장하는 이런 기업이라서 이런 기업이 오면 아주 대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분석을 꼼꼼히 하시면 됩니다. 그죠? 대박이죠. 미리 이거를 이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미리 있죠. 그래서 2,700원짜리가 지금은 12,000원이니까 한 4배 정도 올랐죠? 400% 올랐는데, 아직도 뭐 멀었다고 봐야죠. 저렇게 실적이 빠르게 움직인다면. 이런 기업은 연봉이 아니고 월봉 시가삼선 또는 분기봉 시가삼선 이 정도 보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성장 나오는 기업은 20월 평균선에 대해서 접근만 하면 이게 매수예요. 이렇게 접근만 하면 항상 매수예요. 그런 전략이에요. 여러분 관심 종목에서 이게 자격 미달된 등 다 지우세요. 그런 거는 아예 보는 시간이 아까운 기업이에요. 평판 디스플레이 부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TV가 워낙 그 업황이 좋으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합격이죠? 합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평판 디스플레이니까 이제 LCD, TV, OLED 뭐 이런 게 관련되는 기업이죠.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평판 디스플레이를 위한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천안 삼성 디스플레이가 매각한 천안 5세대 LCD 라인 이설과 관련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OLED 주문 수지 증가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이 기업은 이제 장비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죠? 장비 관련주는 업황이 이래요, 이렇게. 단기간에. 아까 그 SK 머티리얼즈나 이런 재료 관련주는 이렇게 가는데, 장비는 이래요. 장비를 신설 투자할 때는 확 살아났다가, 또 장비 투자가 죽으면 확 죽고 이래서, 주가 변동이 상당히 급한 쪽에 속해요. 변동이.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기업의 미래 실적을 잘 연구를 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적이 지금 이제 추세로는 지금 이 추세로는 이게 이제 굉장히 확 살아나죠. 이게 이제 소비 투자가 늘어나니까 이러는데 이렇게 갔다가 오늘 갑자기 되게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감안을 해서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또 기업에 대한 그런 뉴스를 왜냐하면 실제 발표보다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하고 투자하면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작에 이 실적 개선될 때 봤으면 주가가 훨씬 더 일찍 포착할 수 있었겠죠. 부럽죠? 관심주. 아직 투자하기는 미흡하지만 관심주.
실적 체크. 왜 실적이 늘어났는지 이거 체크할 기업입니다. 자격요건 되죠? 자격요건 되는데 이게 실적이 하나, 둘, 셋, 넷, 4분기, 5분기 동안 거의 돈을 못 벌고 있다가 갑자기 확 좋아진 거거든요.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런 변화는 한 분기 가지고는 확신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나타났을 때 이 계속되는 변화인지 일시적인 변화인지 이런 거를 상세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렇고 나면 이제 기업에 투자가 이제 가능한지 이걸 체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부할 종목이에요. BH는 아까 설명했죠. 실적은 확 죽었는데 애플에 공급을 하니까 주가는 급등을 하고 있는 참 알기 어려운 이런 기업이죠. 넥스턴도 이거 했던 기업 같은데 한번 체크할게요. 모드 투어는 아직은 주가가 좀 비싸죠. 급하게 올라갈 여유는 없죠. 매출액이 11% 정도로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 마진율이 낮게 움직이다가 앞으로 좀 개선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업종 1위인 하나투어는 주가 움직임이 대단하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닿고 나서 한번 쉬고 그 다음에 뚫고 나면 이제 쭉 위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래 그 경기 민감주만큼이나 길게 보유하고 하셔도 괜찮을 기업이에요. 이게 천천히 움직이다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요가 이제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얼른 닿고 나서 쉬려고 쉬면 계속 이런 데까지 내려오죠. 마지막에 올라갔던 부분은 조정 나와요. 예,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도 투자할 만한 기업은 많지 않죠. 제가 이렇게 뭐 한 130개가 넘는 종목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쭉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많은 기업을 보는데 이 중에서 과연 우리가 투자할 만하다고 오디션에서 합격시킬 만한 종목이 몇 개나 되냐 이거예요. 어때요? 전체 우리가 봤던 종목에 비해서 정말로 관심을 두거나 투자 괜찮은 기업은 진짜 손에 꼽을 만큼 적죠. 이게 투자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면 성장하는 괜찮은 종목을 가지고 투자해야 이게 성공 확률이 높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마 비율로 따지면 정확히 계산 안 해봤는데 아마 5대1 정도 될 거예요. 5개 중에 한 종목 정도가 좋은 종목. 사실 이런 내용을 안다면 투자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 정보 좋고 차트 좋으면 수익 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투자했을 때 제대로 수익을 내고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는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낸다는 것보다는 주식을 사서 손해볼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고 그래서 전략 자체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내는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손해가 안 나느냐 여기에 전략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뭐 책을 보거나 전문가 얘기를 듣거나 자기가 혼자 독습을 하거나
전부 다 수익 내는 데만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주식시장이 이렇게 험하고 손실나기 쉽다는 이런 사실은 이게 소홀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주식을 사서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자격을 갖춘 기업이라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인가, 할 만한 자격을 갖춘 기업인가, 아닌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되고 난 뒤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어때요? 이게 강의 듣고 나니까, 이게, 그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느껴지죠? 주식 투자는요,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사격을 해서 여러 방 쏴서 한 방 맞추는, 사냥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뭐 5발이나 10발은 쏴도 3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뭐 총알만 낭비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총알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미래를 살 돈이잖아요. 현재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될 그 엄청난 내 자금을 투자해서 실패하면 그걸 잃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똑같이 사격을 하더라도 사냥을 하는 사격이 아니고 저격수처럼 사격을 해야 돼요. 스나이퍼. 저격수는 내가 총을 빵 쏘면서 내 위치가 노출이 되고 내가 못 맞추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안 죽는 이런 저기에서 이제 저격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번에 맞춰야 돼요. 한 발로 정확하게. 그런 전략을 세워야만 주식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뭐 사냥하는 것처럼 여러 발을 쏴가지고 맞는 거 한 발 있으면 그 방식으로 재미 보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주식이잖아. 정말로 내 가진 모든 것을 여기다 걸었다 해서 이거 절대 잃지 않고 그 수익이 나는 그런 전략을 찾았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요. 여튼 간에 이렇게 기업들을 많이 바라보면 정말 투자할 기업이 드물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어때요? 이게 기업들을 쭉 봤더니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이 너무 작다는 데에서 이거 참 처음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투자할 기업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기업을 이렇게 이제 거의 고르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는 거는 기다리면 다 하게 시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게 과연 내가 주식을 사도 되는 기업인지 사서는 안 되는 기업인지 이거를 분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거를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적다는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이렇게 짜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관심을 두면 사실은 이런 기업이 투자할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는 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죠. 그래서 매출액 하나만 딱 놓고 또 이렇게 이익이 늘어주는 것만 딱 봐도 한눈에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제 2차 오디션, 3차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이걸 좁혀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첫 번째는 그냥 뭐 간단한 조건을 해가지고 신용 등급, 이익의 크기, 기업의 이익의 안정성 이런 거 해가지고 전부 한꺼번에 다 죄다 탈락시키고 대상 선정한 뒤에 그 다음부터 이제 1차 오디션에서 이제 뭐 경쟁력이 좋고 비즈니스가 어떻고 그렇게 따져가면 그냥 하나씩 탈락시키면서 좋은 걸 뽑아나가면 돼요. 그 방식으로 여러분이 종목을 보면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것이 없이 누가 뭐 좋다 그러니까 주랑이가 뭐 이거 투자하라 그랬으니까 무턱대고 사거나 아니 뭐 이런저런 저기로 해서 차트를 보니까 뭐 너무 이쁘다. 증권사 이거 추천한다. 해마다 반기문주다. 요즘에 그것도 많은가 봐요. 문재인주나 반기문주나 한철수주나. 그게 무슨 투자 이유가 돼요, 그게. 기업이 또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또 그게 혹해서 투자를 하는 거 보면 정말 주식으로 망할 사람들이 많아요.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거를 가지고 가격을 띄워놓는데 띄워놓는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띄워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에 가서 다 팔아먹고 나오는데 그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 손해보는 거죠. 자, 오늘 이거 강의하기로 했죠? 예. 그 뉴스를 봤더니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이제 조사를 하나 봐요. 50세 이상 중명자, 고령자 총 4,816가구를 대상으로 6천년도 16년이겠네요. 이거 5년이 아니고 6천년도 노후 보정 패널 조사, 노후 보장 패널 조사라는 뭐 이름이 그렇겠죠. 조사 이름이 패널 조사를 실시를 했다. 그랬더니 노후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가 부부가 같이 살 때는 236만 9천원 매월 이 정도 필요하고 평균적이겠죠. 혼자만 살 때 독거노인이죠. 독거노인은 145만 3천원 정도 이제 이게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 달에 236만원씩 산다. 부부는 개인이 살려면 145만원 사야 된다. 어때요? 요즘 이 정도 가지면 살기에 넉넉해요? 나이 들면 조금 덜 쓰죠. 나이를 들수록 좀 덜 쓰고 하니까. 근데 뭐 이게 혼자 사는데 145만원이면 좀 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튼 간에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래요.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50대 기준 월 최저생활비와 적정생활비 50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평균된 데이터 같더라고요. 보니까 연령대를. 그래서 5차는 이제 2014년에 조사한 거죠.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이거 2014년에 이거 조사한 거고 6차는 2016년에 이제 조사한 건데 적정 생활은 그래도 표준적인 정도의 생활을 하는 걸 얘기하고 최소 생활은 이거는 이제
이 정도 뭐 겨우 먹고 사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부부가 살 때는 표준적인 생활이 236만 원이 필요한 거죠. 개인이 살 때는 한 표준적인 생활이 한 145만 원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생활은 부부가 생활할 때 174만 원이 필요하고 개인이 생활할 때는 100만 원, 한 달에 104만 원 쓰면 이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사는 정도 최소 생활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거 30년 살면 236만 원 곱하기 30년 곱하기 12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금액 정도 마련해두면 노후 생활이 걱정 없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또 나이별로 보면 이 적정 생활비를 기준으로 보면 50대에서는 혼자 사는데 158만 원이 필요하고 60대는 이거 좀 줄어들죠. 140.4만 원, 70대는 124만 원, 80대가 되면 116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80대 이상부터는 이제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